아이가 자폐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언어치료나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 특수체육, ABA 이런 치료들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사회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폐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없다는 거죠. 사회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 2사람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성은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요? 바로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소꿉놀이라든지 역할놀이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할 때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면서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 놀이는 마주보는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읽게 되고 시선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볼 때 얼굴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의 변화를 읽게 되고 그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선의 방향을 보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성의 시작은 이 마주 보기부터 시작합니다. 마주보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시선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눈에 있는 이 6개의 근육,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이 6개의 근육이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6개의 근육은 이 3개의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목 디스크에서 눌리게 되면 팔에 감각이 문제가 생기든지 근육의 위축이 생기듯이 이 신경 중에 한두 개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경은 이 두개골 밑으로 해가지고 눈뼈 안쪽으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해면 정맥동이라는 정맥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난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뇌압이 증가해가지고 이 정맥동, 해면 정맥동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신경, 3개의 신경 중에 하나가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동안신경, 4번 활차신경, 6번 외전신경은 이 저평골의 상안와열이란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두증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골의 움직임의 변이라든지 아니면 상악골이나 전두골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구멍이 좁아져 가지고 또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양쪽 눈에, 왼쪽 눈의 6개 근육과 오른쪽 눈의 6개 근육이 건강하다면 이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잘 쫓아갈 수 있습니다. 1번을 쫓아갈 때는 눈동자를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외직근과 안쪽에 있는 내직근이 협응이 돼야 됩니다. 4번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외직근과 왼쪽에 있는 내직근이 협응을 하면서 이 눈의 근육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건강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고 눈 맞춤이 잘 되게 되고 시선의 방향들 잘 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눈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근육들이 제대로 이 초점을 맞춰서 A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눈은, 오른쪽 눈이 왼쪽에 있는 외직근에 문제가 생겨서 약해지게 되면 이 눈이 왼쪽으로 편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선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점을 못 맞추게 돼서 A라는 글자가 2개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무섭죠? 글자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으면 이게 선명해 보일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안 좋아하게 되면 더 왜곡되게 더 겹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얼굴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였다가 또 이상하게 보였다가 더 왜곡돼서 보였다가 그렇게 계속 혼란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명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환경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눈 맞추면 안 되겠죠.
눈이 아까 같이 4개로 보인다든지 이상하게 보이게 되면 어디에다 눈을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이상한 행동을 하겠죠. 손을 이렇게 본다든지 불빛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상 흘겨 본다든지. 그리고 언어나 인지장애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입을 보면서 소리하고 입의 모양들을 계속 보면서 같이 그 단어를 유추하게 되고 발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입의 모양들이 이상하게 보이게 되면 잘 안 되겠죠. 이게 눈 맞춤이 안 되게 되고 사람의 표정을 못 보고 시선의 방향을 유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폐이기 때문에 눈 맞춤이 안 되고 상동행동을 하고 언어지연, 인지장애,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운이 나쁘게 태어날 때 아니면 아주 어릴 때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한두 개의 문제가 생겨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했고 그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성이 안 되니까 사회성 그룹을 넣어야 될까요? 그룹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 아이들이 송경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언어 지연이 있으니까 언어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인지 있으니까 수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눈 맞춤이 안 되니까 항상 엄마 눈을 봐야지 자꾸자꾸 얘기하고 선생님 눈을 보고 인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눈의 근육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눈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떨리는 거 보면 이게 눈 잘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떨리네요. 밑으로 위로 대각선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아지는지 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안 모아지네요. 왼쪽이 바깥쪽으로 빠지네요. 오른쪽이 같이 안 모아져요. 아이들이 눈 맞춤이 안 되고 시선 추적이 안 되고 중심시를 못 보고 입체시를 못 보는 이유들은 대부분 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안과에서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눈 주위하고 눈하고 연관된 부분들을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일단 눈 위쪽에 뼈가 여기에 전두골이 있고 안쪽에 비골이 있고 밑에 상악골이 있고 뒤쪽에 관골이 있고 옆쪽에 뒤쪽에 이제 저편골이 있으니까 가볍게 벌려주는 자극들 천천히 더 천천히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눈으로 가는 이 혈액이 심장에서 혈액이 올라올 때 하나는 경동맥이 하나는 뇌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외경동맥이 들어가는데 외경동맥이 8개의 분지로 나갑니다. 네 번째 분지 안면동맥 이쪽으로 나가고 측두동맥 이렇게 해서 눈으로 바깥쪽에서 들어가게 되고 눈 안쪽에서 안동맥이 들어가니까 눈으로 가는 동맥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자극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괄사가 없으면 손으로 이런 식으로 자극해가지고 해주면 되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거 그리고 눈 안쪽에서 안동맥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경은 눈 안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이 안신경이라고 해서 이 위쪽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마하고 그리고 이제 두피까지 가는데 이 3차 신경의 첫 번째 가진 이 안신경은 각막의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을 비빈다든지 눈의 뻑뻑한 느낌들이 이 각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마를 쭉 이렇게 긁어줘서 신경들이 여기서 눌리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눈 안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3개의 신경은 과 시신경은 이 저편골이라는 뼈에 통과하기 때문에 저편골에 살짝 들어올리는 자극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개골을 봉합선들을 자극해서 두개골을 이완시켜서 뇌압을 떨어뜨리는 것도 눈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듯이 눈도 마찬가지로 우세눈이 있고 약한 눈이 있습니다. 약한 눈을 찾아서 이런 가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왼쪽이 약하게 되면 이 오른쪽을 가려서 왼쪽을 더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에 오른쪽 눈이 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눈을 더 쓰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눈이나 귀나 이런 감각기관들은 이 기능이 한쪽이 우세하고 한쪽이 약할 때 이 우세한 애가 이 약한 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시야 안경과 이런 가림치료 안경을 사용해서 눈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폐는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특히 감각의 불균형으로 봐야 됩니다. 시각, 청각, 전정감각, 촉각 이런 감각들의 불균형에 의해서 뇌에 정보가 인풋이 될 때 불안정하게 뇌에 인풋이 되기 때문에 아웃풋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동행동을 하게 되고 흘겨본다든지 아니면 눈 맞추면 안 되게 되고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고 언어를 열심히 훈련해도 언어가 올라가지 않고 인지를 열심히 해도 인지가 올라가지 않고 사회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 예. 우리는 지금까지 아웃풋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치료를 여기다 접근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치료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각의 불균형, 청각의 불균형, 전정의 불균형, 촉각의 불균형을 해결해 주게 되면 이 인풋에 들어갈 때 안정적으로 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웃풋도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을 자극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